싫으면 위약금 수천억 물어내시든가. 어차피 너희 나라 수준의 최신형 열차가 무슨 소용입니까? 그냥 주는 대로 타시죠. 눈앞에서 낄낄거리는 일본 임원들의 조롱에 베트남 교통부 수석 연구원 호왕반민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낍니다. 집안 핑계만 대며 공사를 방치하지 무려 10년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에어컨도 시원찮은 구식 재고 모델을 최신형 가격인 4,800억에 강매하려는 수작이었죠. 베트남 시민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현금 인출기 취급하는 그 끔찍한 횡포에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한국. 하지만 서울 지하철에 발을 디딘 첫날, 그는 그 자리에서 왈칵 눈물을 쏟고 맙니다. 안하무인 일본과는 차원이 다른 아득한 미래의 최첨단 기술력, 그리고 무엇보다 그 4,800억의 판을 완벽하게 뒤집어버린 한국 엔지니어들의 가슴 뜨거운 진심을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오만함을 무너뜨리고 온 베트남을 환호하게 만든 대한민국 철도의 벅찬 기적. 지금 그 충격적인 현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다정한 응원을 얹어주시길 바랍니다. 화면 너머로 공감해주신 마음과 대한민국 최고 댓글 한 줄이 이 채널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베트남 교통부 수석 연구원 호앙 반 민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호찌민 시내를 꽉 채운 매연과 귀를 찢는 오토바이 경적 소리를 뚫고 가다 보면 제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살인적인 폭염 속에서 땀범벅이 된 채 출근하는 우리 시민들의 구분 등을 볼 때마다 이 지옥 같은 교통체증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저를 짓누르죠. 그래서 우리 베트남 정부는 수십 년을 벼르고 별러 마침내 시민들의 피 같은 세금을 긁어 모아 첫 도시철도 건설이라는 거대한 꿈의 첫삽을 뜨는 참입니다. 처음 계약을 따낸 곳은 세계 철도 강국이라며 콧대를 높이던 일본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화려한 이름값과 기술력을 덜컥 믿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기꺼이 쏟아붓는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 시민들은 이제 곧 시원하고 쾌적한 지하철을 타고 편안하게 출퇴근할 수 있을 거라며 잔뜩 들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간절한 기대가 참혹한 절망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더군요. 일본 기업의 태도는 시간이 갈수록 그야말로 안하무인의 극치를 달립니다. 툭하면 호찌민의 연약 집안을 핑계 삼아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기 일쑤고 교묘하게 설계를 변경하며 끊임없이 추가 비용을 요구해대는 겁니다. 벌써 10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10년이라는 끔찍한 시간 동안 도로는 시뻘건 흙먼지를 날리며 파헤쳐진 채 방치되어 있고 매일 그 곁을 지나는 시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끔찍한 악몽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4,800억 원이 걸린 지하철 열차 본계약을 앞두고 벌어진 오늘의 일입니다. 지금 당장 설명해 보십시오. 이 서류 도대체 뭡니까? 참다 못해 도쿄 본사로 직접 찾아간 저는 굳은 얼굴로 테이블 위에 계약서를 내동댕이 치며 소리칩니다. 그들이 당당하게 내민 열차 도입 최종 제안서는 그야말로 우리 베트남을 철저히 기만하는 사기극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애초에 약속했던 최신형 스마트 열차는 온데간데 없고 스펙을 교묘하게 속여 일본 내에서도 곧 도퇴될 구형 재고 모델을 슬쩍 끼워 넣은 겁니다. 에어컨 성능도 현저히 떨어지고 소음과 진동도 심한 폐기 직전의 고철 덩어리를 겉껍데기만 번지르르하게 칠해서 새것 가격으로 팔아먹으려는 수작이 분명히 보입니다. 분노로 부들부들 떠는 저를 향해 일본 측 총괄 책임자는 소파에 거만하게 깊숙이 기대앉아 비릿한 미소를 짓는군요. 호왕 연구원님, 너무 흥분하지 마시죠?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베트남의 잦은 정전 사태나 뒤떨어지는 유지보수 능력을 생각하면 오히려 이 구형 모델이 그쪽 수준에 딱 맞습니다. 굳이 다루지도 못할 비싼 최신형이 왜 필요합니까? 저희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드린 겁니다. 정 불만이시면 언제든 계약 파기하시든가요? 위약금이 아마 수천억 원 단위일 텐데 그 가난한 나라 예산으로 감당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 눈앞이 아찔해집니다. 우리 시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피땀 흘려낸 세금을 제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가지고 놀면서 최소한의 상도이나 인간적인 양심조차 내던진 저 악마 같은 미소.
우리를 철저히 미개한 후진국이라 멸시하며 그저 돈을 빼먹기 좋은 현금 인출기 취급하는 저들의 끔찍한 오만함에 핏발선 눈에서 피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습니다. 가진 것 없고 힘이 없는 나라의 서러움이 뼛속 깊이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도쿄의 차가운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분통이 터져 뜬 눈으로 긴 밤을 지새웁니다. 이대로 저 쓰레기 같은 고철 덩어리를 세계 최고가에 끌어안고 영원히 일본의 멍청한 호구로 남아야만 하는 걸까요? 위약금이라는 잔인한 목줄에 매여 지하철만, 오매불만 기다려온 우리 불쌍한 시민들에게 또 한 번의 처참한 절망을 안겨주어야만 하는 걸까요? 창밖으로 오만하게 반짝이는 도쿄의 화려한 야경을 노려보며 저는 입술에서 피가 나도록 꽉 깨뭅니다. 아닙니다. 이대로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저 교만한 일본의 콧대를 완전히 납작하게 짓눌러버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완벽하고 훌륭한 지하철을 안겨줄 기적 같은 대안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때 절망의 늪에 빠진 제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우리 베트남보다 더 처참한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굶주렸지만 특유의 악바리 근정과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일어서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며 떳떳하게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 일본의 유일한 대항마이자 아시아의 진정한 호랑이.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어 첫 번째 비행기 티켓을 예매합니다. 내일 아침 저는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로 향합니다.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끝에 인천국제공항을 빠져나와 처음 마주한 공항철도 승강장에서 저는 그만 입을 떡 벌린 채 그 자리에 멈춰서고 맙니다. 도쿄의 낡고 시끄러운 지하철역을 떠올리며 잔뜩 긴장했던 제 두 눈앞에 믿을 수 없이 깨끗하고 미래적인 공간이 펼쳐져 있으니까요. 가장 먼저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승강장 전체를 빈틈없이 막아선 거대한 투명 벽, 바로 완벽하게 작동하는 스크린도어입니다. 도쿄의 수많은 역에서는 여전히 위험천만하게 선로가 드러나 있는데 이곳은 완벽한 안전과 소음 차단을 동시에 이뤄내고 있는 겁니다. 미끄러지듯 소림 하나 없이 조용히 열차가 들어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뿜어져 나오는 쾌적하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 온몸의 피로가 싹 씻겨나가는 기분입니다. 열차 안으로 발을 내디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넓고 쾌적한 실내는 먼지 한 톨 없이 빛나고 진동조차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승차감이 부드럽습니다. 일본 임원들이 우리 베트남 수준에 딱 맞는다며 조롱하듯 들이밀었던 그 덜덜거리고 퀴퀴한 냄새가 나던 고철 덩어리와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완벽한 신세계인 겁니다. 게다가 지하 수십 미터 아래 깊은 터널을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도 제 스마트폰의 무료 와이파이 안테나는 빵빵하게 최고칸을 채우고 있습니다. 도쿄 지하철에서는 툭하면 인터넷이 끊어서 메시지 하나 보내기도 애를 먹었는데 이곳 서울에서는 4K 고화질 영상이 버퍼링 한 번 없이 매끄럽게 재생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객실마다 설치된 선명한 모니터에서는 현재 위치와 환승 정보가 몇 분, 몇 초 단위로 소름 돋게 정확히 안내되고 있죠. 120년 철도 역사를 자랑하던 유럽이나 아시아 최고라 거들먹거리던 일본조차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한 최첨단 IT 기술의 집약체가 바로 이 대한민국 지하철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저를 진짜 왈칵 울게 만든 건 번쩍이는 기계장치나 차가운 기술력이 아닙니다. 다음 역에서 문이 열리고 무거운 짐을 든 백발의 할머니와 배가 부른 임산부가 조심스럽게 열차에 오릅니다. 그 순간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놀라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붐비는 객차 아닌데도 양쪽 끝 노약 좌석과 핑크색 임산부 배려석은 늘 비워져 있는 것도 모자라 어르신이 다가오자 앉아있던 젊은 청년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벌떡 일어나 환하게 웃으면서 자리를 내어주는 겁니다. 할머니, 이쪽으로 앉으세요. 아이고, 고마워요, 학생. 그 어떤 강제나 짜증도 없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오가는 그 따뜻한 미소와 정. 시스템이 아무리 훌륭해도 결국 그것을 완성하는 건 시민들의 품격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눈앞에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잘 사는 나라의 우월감에 빠져 우리를 미개한 돈줄로만 취급하던 일본인들의 차가운 눈빛과
낯선 이웃을 향해 기꺼이 자리를 내어주는 이 한국인들의 따뜻한 배려심이 극명하게 제 가슴을 뭉클하게 때립니다. 저도 모르게 뺨을카고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이겁니다. 10년 넘게 기다리다 지친 우리 호치민 시민들이, 그 지옥 같은 폭염과 매연을 뚫고 하루하루를 버텨낸 우리 가족들이 마땅히 타야 할 열차, 고장과 수리를 핑계로 수시로 멈춰서고 에어컨도 틀어주지 않을 일본의 오만한 고물차가 아니라 첨단 기술에 사람을 향한 따뜻한 존중까지 담아낸 바로 이 대한민국 열차입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솟는 것을 느끼며 저는 꽉 쥔 주먹에 힘을 줍니다. 반드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기적 같은 대한민국의 스마트 열차를 우리 베트남의 심장부에 심어놓고야 말겠다고, 그래서 일본의 그 역겨운 콧대를 철저히 짓밟아 주겠다고 단단히 결심합니다. 역에서 내린 저는 망설임 없이 이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낸 한국 최고의 철도 차량 제작사 본사를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거대한 유리문을 밀고 한국 철도 기업의 회의실에 들어선 순간 저는 또 한 번 낯선 충격에 휩싸입니다. 불과 며칠 전 도쿄에서 저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소파에 거만하게 기대어 있던 일본 임원들의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으니까요. 한국의 책임자와 수석 엔지니어들은 저를 상석에 앉히고는 넥타이를 풀어헤친 채 진지한 눈빛으로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10년 동안 일본에게 끌려다니며 겪었던 수모, 호치민의 연약 집안을 핑계로 공사를 방치한 만행, 그리고 4,8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부르며 폐기 직전의 고철 덩어리를 강매하려 했던 그 끔찍한 사기극까지 제 입에서 억울하고 참담한 진술이 쏟아져 나올 때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표정은 걷잡을 수 없이 굳어집니다. 어떻게 아시아의 이웃을 상대로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한국 측 총괄 책임자가 분노로 테이블을 짚으며 일어섭니다. 그의 눈에는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선 깊은 공감과 연민이 서려 있습니다. 그는 제 두 손을 꽉 맞잡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호황 연구원님, 우리 대한민국도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굶주리며 컸습니다. 인프라 하나 깔지 못해 선진국들의 무시와 멸시를 뼈저리게 겪어본 나라입니다. 그 서러운 눈물을 누구보다 잘 아는 우리가 어떻게 베트남 시민들의 절박한 꿈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이 10년 동안 포기한 그 지옥철, 우리 한국 기술로 단숨에 뚫어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한국 본사에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벌어집니다. 일본이 절대 불가능하다며 혀를 내둘렀던 호치민 특유의 지능 늪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십 명의 한국 최고 엘리베이터, 토목, 차량 설계 전문가들이 밤낮 없이 회의실에 모여 머리를 맞대는 겁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고 책상 위엔 마시다만 커피잔이 산더미처럼 쌓여가지만 그 누구 하나 피곤한 기색 없이 눈을 빛내며 도면을 그려나갑니다. 안 된다는 핑계 대신 어떻게든 되게 만드는 대한민국의 무서운 똑심, 이른바 K근성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는 가슴 벅찬 순간이죠. 불과 며칠 뒤 제 눈앞에 놓인 최종 제안서는 그야말로 완벽함 그 자체입니다. 진흙 집안에서도 거뜬히 버틸 수 있도록 최첨단 초경량 알루미늄 소재를 적용하고 동남아의 살인적인 더위를 단숨에 얼려버릴 고효율 스마트 에어컨 시스템을 장착한 세상에 없던 열차. 심지어 제가 서울에서 보고 경악했던 그 초고속 와이파이망과 자동 제어 시스템까지 모조리 탑재되어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바로 가격입니다. 일본이 구형 고철 덩어리를 넘기며 불렀던 4,800억 원. 한국은 그 동일한 예산으로 이 모든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최고급 스마트 열차를 완벽하게 납품하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투명하고 정직한 견적서 앞장에는 형제의 나라 베트남의 눈부신 미래를 응원합니다 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서가 아닙니다. 가난과 절망을 딛고 일어선 우리 한국인들이 새로운 기적을 준비하는 베트남 시민들에게 보내는 뜨거운 진심입니다. 두꺼운 제안서를 건네주는 한국 책임자의 따뜻한 손을 맞잡으며 저는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을 펑펑 쏟아내고 맙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서구와 일본의 오만함을 완벽하게 짓밟아버린 압도적인 기술력과 인간적인 정.
저는 이제 일본이 목에 채워놓은 그 저주받은 위약금이라는 사슬을 끊어버릴 가장 강력하고도 완벽한 무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당장 호치민으로 돌아가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기적을 주석과 온 시민들 앞에 펼쳐 보일 생각에 제 심장은 터질 듯이 거칠게 뛰기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건네받은 제안서를 품에 꽉 안고 호치민 공항에 내리는 순간 훅 끼쳐오는 열대야의 뜨거운 공기마저 저를 향해 환호하는 듯합니다. 저는 한시도 지체할 것 없이 곧바로 베트남 주석과 주요 강요들이 모여있는 정부 비상대책회의실로 문을 박차고 뛰어들어갑니다. 그곳의 분위기는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상석에 다리를 꼬고 앉은 일본 측 임원들은 당장 오늘 자정까지 이 4,800억 원짜리 구형 열차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으면 수천억 원의 위약금을 청구하겠다며 우리 정부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중입니다. 굴욕감에 입술을 꽉 깨물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펜을 주려던 주석을 향해 저는 숨을 헐떡이며 한국에서 가져온 서류 뭉치를 테이블 한가운데 내려놓습니다. 주석님, 절대 그 계약서에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일본이 버린 우리를 위대한 한국이 구했습니다. 제 간절한 외침에 장내가 술렁이고 일본 임원들은 미개한 나라에서 감히 누굴 부르냐며 콧방귀를 뀌며 비웃습니다. 하지만 주석이 제가 건넨 한국의 제안서를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하자 회의실 안은 이내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입니다. 호치민 특유의 진흙 지반을 가볍게 견디는 초경량 알루미늄 첨단 소재 설계, 동남아의 살인적인 더위를 얼음장처럼 식혀줄 고효율 스마트 냉방 시스템, 그리고 지하 깊은 터널을 뚫고 거침없이 터지는 초고속 와이파이망까지. 일본이 무려 10년간 절대 불가능하다며 우리를 조롱했던 그 모든 첨단 기술들이 놀랍게도 똑같은 4,800억 원이라는 예산안에서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는 겁니다. 게다가 단 1원의 바가지나 꼼수도 없는 투명하고 정직한 견적서. 그리고 형제의 나라 베트남에 쾌적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뭉클한 자필 메시지까지 읽어내려간 주석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란 말입니까? 그 잘난 일본조차 도망친 이 지옥 같은 현장을 한국인들이 이 완벽한 조건으로 해내겠다고 약속했단 말입니까? 주석의 주름진 눈가에 결국 뜨거운 눈물이 차오릅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일본의 악랄한 횡포에 시달리며 속절없이 무너졌던 국가의 자존심이 한국인들이 내민 그 따뜻하고 압도적인 손길 덕분에 단숨에 치유되는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주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오만하게 앉아있는 일본 임원들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민 굴욕적인 계약서를 가차없이 반으로 갈기갈기 찢어버리며 번개처럼 호통을 칩니다. 당장 내 나라에서 나가십시오. 위약금? 까짓것 얼마든지 물어주겠습니다. 대신 우리 베트남 시민들을 철저히 기만하고 조롱한 죗값으로 당신들 일본 기업은 영원히 이 땅에서 단 하나의 사업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오만방자하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 짐을 챙겨 도망치듯 회의실을 빠져나가는 일본 임원들의 비참한 최후를 보며 10년 묵은 체증이 뻥 뚫리는 통쾌함에 저는 두 주먹을 불끈 쥡니다. 그날 이후 끝이 보이지 않던 호찌민 지옥철 공사는 기적처럼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기술진들은 약속대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땀을 흘렸고 마침내 역사적인 개통식 당일 미끄러지듯 승강장으로 들어온 대한민국 기술의 결정체 스마트 열차의 완벽한 스크린 도어가 스르륵 열립니다. 쏟아지는 쾌적한 에어컨 바람과 믿을 수 없이 조용하고 부드러운 승차감에 10년을 피눈물로 기다린 우리 호찌민 시민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터뜨리며 서로를 끌어안고 엉엉 소리내어 옵니다. 일본의 콧대를 처참하게 꺾어버리고 아시아 철도에 새로운 위대한 기준을 세운 압도적 승리의 현장. 가난의 늪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은 단순한 철도 수출을 넘어 우리 베트남 시민들의 멍든 심장까지 완벽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열차에 앉아 진정한 선진국이 만들어낸 눈부신 오늘을 온몸으로 만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가난과 폐허 속에서 피땀으로 이 나라를 굳건히 일으킨 어르신들의 거룩한 희생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기술이 전 세계에 벅찬 감동을 전합니다. 모진 세월을 묵묵히 견뎌내신 여러분이 바로 이 위대한 기적을 만든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가슴 뜨거워지는 오늘 사연에 대한 생각과 어르신들의 깊은 지혜를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의 따뜻한 공감과 구독, 좋아요는 이 채널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오늘 하루도 참으로 수고 많으십니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존경받아 마땅한 우리의 영원한 자랑입니다.